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어요. 은은한 램프 불빛 아래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볼에 닿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스치며 심장이 뛰었어요. 30년 넘게 한 사람만 사랑했던 내 입술이 다른 이와 닿는 순간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죠. 하지만 곧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자 나도 모르게 작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이런 감정을 잊고 지냈던 걸까?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모든 감각이 깨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더 깊은 키스를 나눴어요.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여성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늘 그렇듯 혼자 아침을 준비하고 창밖으로 동네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저 박수진. 불같은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남편이 떠난 뒤론 그저 외로운 할머니가 됐어요. 이런 제가 다시 설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순이 넘어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릴 줄이야.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새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황혼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함께 느껴보아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하늘로 떠났어요. 3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자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암이란 병은 너무 잔혹했죠. 우리의 추억, 꿈, 모든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두 아들은 각각 대구와 광주에 살아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고 영상통화로 손주들 재롱을 보는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감사했지만 통화가 끝나면 집 안을 채우는 고요가 더 깊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은 그가 병들면서 정리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까지 채워야 할 빈 시간이 너무 많았죠. 오늘은 뭐 먹지? 약은 챙겼나? 혼잣말이 일상이 됐어요. 가끔 오늘 하늘 말내 같은 평범한 말이 그리웠어요.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 그 소소한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죠. 그러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공고가 제 삶을 바꿨어요. 지역 문화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처음엔 시간을 때우려고 지원했어요. 설마 그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문화교실 봉사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러다 그를 만났죠. 문화센터 관리인 최영수 씨.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인사에도 고개만 끄덕이고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는 사람. 그래서 처음엔 관심 두지 않았죠.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해요. 어느 날 교실 선반에서 자료를 꺼내다 실수로 책 한 권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하필 에세이집이었어요. 책을 함께 주우며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의 물음에 왜인지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참 어색한 일이죠. 그 후로 문화센터에서 영수 씨를 자주 보게 됐어요. 에어컨이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고 문이 뻑뻑하면 손봐주곤 했죠. 처음엔 그저 그의 일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가 내 주변에서 일을 찾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혼자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는 그를 봤어요. 그 모습이 왠지 내 모습 같아 마음이 쓰였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샌드위치와 된장국을 챙겨갔어요. 처음엔 사양하던 그는 내 고집에 결국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말 없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안했어요. 가끔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의 따뜻한 면모를 발견했죠. 그는 일찍 아내를 잃고 딸 하나를 키웠다고 했어요. 딸은 캐나다에서 일하며 1년에 한 번 만난다고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전날 밤 내일 챙길 반찬을 준비하며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기쁨이 새로웠어요. 된장국, 계란부침, 소불고기. 한동안 잊고 있던 요리들을 다시 꺼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도 다시 만들어 봤죠. 문화센터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우리는 밥을 나눴어요. 처음엔 말없이 먹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어요. 그는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여행 에세이와 시를 좋아했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 된장국 진짜 맛있네요. 다음엔 김치찌개 해볼게요. 아, 저 김치찌개는 좀 그래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된장국이 최고죠. 오늘처럼. 이런 소소한 대화가 쌓여갔어요. 그의 취향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 그가 추천하는 시를 나누며 문화센터 한쪽에서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부엌 조명이 나갔어요. 혼자 바꾸려 했지만 키가 닿지 않았죠. 무심코 전화기를 들고 영수 씨 번호를 찾는 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어느새 번호를 교환했다는 게 새삼스러웠죠.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고 그는 곧 갈게요라며 짧게 답했어요.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손에 비닐봉지를 든 그가 서 있었어요. 봉지엔 전구와 함께 초콜릿 2개가 들어있었죠. 편의점 지나다 샀어요. 그의 쑥스러운 말투가 귀여웠어요. 예순이 넘은 사람의 설렘은 이런 걸까? 영수 씨는 사다리를 타고 조명을 갈아줬어요. 부엌이 환해졌지만 왠지 아쉬움이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와 단둘이 있던 시간이 더 길었으면 했죠.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내 말에 나도 놀랐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에 남자를 초대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내리며 손이 떨렸어요. 마치 첫 데이트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죠. 거실로 돌아오니 그가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봄꽃 아래 웃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따뜻한 분이셨겠네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사과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남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혼자 그리워했던 시간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게 새로웠죠. 저도 일찍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 이야기였죠. 결혼 6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지만 이제 딸도 멀리 있다고요.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도 미소도 흘렀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첫 장맛비였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이 평온했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그가 일어서자 나도 모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놀랐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심장이 쿵쾅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비가 많이 와요. 조금 더 있다 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말없이 다시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느낌에만 몰두했어요. 램프 불빛이 희미한 거실에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새 손이 닿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맞잡았죠. 예순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게 어색했지만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수진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엔 외로움과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내게 닿았어요. 램프 아래 그의 숨결이 내 뺨을 스쳤고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이 깨어났어요. 오늘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망설임이 녹았어요.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죠.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우리의 속삭임은 밤의 고요 속에 녹아들었어요. 젊은 날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감정이 우리를 감쌌어요. 서툰 손길, 수줍은 미소가 오가는 그 시간. 세월의 흔적이 담긴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이는 숫자일 뿐임을 깨달았어요. 따스하네요. 당신처럼요. 그날 밤 주방엔 커피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침대 옆 램프는 우리의 새 시작을 비췄어요. 어두운 방 안엔 잔잔한 숨소리와 설레는 웃음이 간간히 퍼졌어요. 오래된 줄무늬 이불은 우리의 비밀을 따스히 감싸줬어요.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여성이 됐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문화센터에서 눈빛만으로 대화했고, 같은 에세이를 읽으며 감상을 나눴어요. 점심은 늘 함께했고, 주말엔 가끔 카페에 갔어요. 그가 좋아하는 재즈가 흐르는 카페에서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어요. 문화센터에선 여름 나눔 행사를 준비했어요. 나는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맡았죠. 주민들이 조금씩 내준 돈을 큰 봉투에 넣어 배낭에 보관했어요. 다음 날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사이 배낭에서 기부금 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뒀나 싶어 배낭을 뒤졌지만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봉투는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센터장님이 나를 조용히 불렀어요. 따라가 보니 영수 씨도 있었어요. 센터장님은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영수 씨가 내 배낭을 만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마 그가 마음속으로 부정했지만 영상 속 영수 씨는 분명 내 배낭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영수 씨,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센터장님의 물음에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배낭끈이 풀려서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은 무너졌어요.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깨지는 기분이었죠. 기부금 봉투가 사라졌고 그가 배낭을 만진 게 영상에 찍혔으니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부터 날 속인 걸까? 센터를 나오며 그가 나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홀로 울었어요. 이 나이에 사랑에 빠져 누군가를 믿었다는 게 바보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읽지 않았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센터에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 틀어박혀 황혼의 사랑이 물거품이 된 걸 가슴 아파했어요.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영수 씨가 서 있었어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가 문틈으로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발 이거만 읽어주세요. 오해였어요. 센터장님의 사과 편지였어요. 기부금은 다른 봉사자의 책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봉사자가 실수로 내 배낭에서 자료를 꺼내며 봉투를 함께 가져간 거였죠. CCTV에서 영수 씨가 배낭을 정리한 건 끈이 풀려서였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그의 진심을 의심했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죠. 영수 씨는 조용히 나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누구라도 오해했을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에 더 울컥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 누군가를 믿는 두려움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내 상처와 두려움을 영수 씨와 나눴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아내를 잃고 마음을 닫았던 시간들, 딸을 키우며 느낀 외로움, 그리고 나를 만나 다시 느낀 설렘까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더 깊은 이해를 쌓았어요. 오해가 풀린 후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어요. 영수 씨는 여행을 제안했어요. 통영 바닷가로 떠나자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남자와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달아올랐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설레고 있었어요. 남편과 마지막 여행이 6년도 더 전이었으니까요. 결국 용기를 내 통영으로 떠났어요. 아들들에겐 친구들과 간다고 둘러댔어요. 아직 영수 씨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안 됐거든요. 4월 벚꽃이 지는 통영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퍼지는 곳이었죠. 함께 해안을 걷고 돌멩이를 주우며 시장에서 생선구이를 사 먹었어요. 남편과는 늘 식당 일로 바빠 여행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풍경을 나누는 기쁨이 새로웠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영수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죠.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결혼 반지? 앞으로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제 마음이에요. 상자를 열자 소박한 청동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찼어요. 딱 맞았죠. 영수 씨도 같은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어요. 황혼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이 가슴을 채웠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며 물었어요. 나이 든 사랑엔 젊은 날과 다른 고민이 많았으니까요. 천천히 가요. 우리 나이에 급할 게 없잖아요. 그의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왔으니 이제는 남은 시간을 함께할 방법을 찾는 거였죠. 여행 후 영수 씨는 내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원룸을 정리하고 내 아파트에서 15분 거리 주택으로 옮겼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엔 센터 봉사를 했어요. 가끔 카페에 가서 재즈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었어요.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같은 말들이 들렸죠.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영수 씨는 말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도 덜 신경 쓰였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영수 씨가 오면 차를 내주며 반겼죠. 서서히 우리 사랑을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됐어요. 아들들에게 영수 씨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설날에 아들들이 왔을 때 용기를 내 말했죠. 처음엔 놀랐지만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해해줬어요. 언젠가 아들들과 영수 씨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집 뒤뜰에서 차를 마시며 봄바람을 느꼈어요. 영수 씨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여행만 남았네요. 어디요? 인생이라는 여행 같이 갈래요?
그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이 봄 인생의 황혼에 만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기대됐어요. 계절이 바뀌며 일상은 조용히 흘렀어요. 영수 씨는 센터 일을 이어갔고 나는 도예 모임에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2번 동네 공방에서 어르신들과 찻잔과 화분을 빚었어요. 완성품은 지역 경로당에 기부했죠. 영수 씨는 내가 만든 찻잔으로 늘 차를 마셨어요. 살짝 비뚤어진 모양도 그에겐 특별했나 봐요. 그런 그를 보며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어요.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법적 결혼보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대신 매년 특별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통영 추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2번째 여행은 전주 한옥마을 펜션이었어요. 아침엔 고즈넉한 골목을 걷고 저녁엔 펜션 주인의 비빔밥을 먹으며 대화했어요. 수진 씨, 후회 없으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한 걸 묻는 거였죠.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내 삶에 와줘서.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내 삶은 그저 버티는 나날이었어요. 색깔 없는 세상 같았죠. 하지만 영수 씨를 만나며 세상에 색이 돌아왔어요. 봄의 분홍, 여름의 초록, 가을의 노랑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오는 그의 좋은 아침. 문자,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 나온 모습, 감기 걸렸을 때 끓여준 생강차. 이런 소소한 순간이 내겐 큰 행복이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 눈물 짓기도 했죠. 그의 기억이 흐려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내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우린 그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삶을 함께 걷는 거죠. 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오늘을 만드는 거였어요. 영수 씨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떨어진 책 한 권으로 시작된 인연이 단단한 사랑이 됐어요. 나이 든 사랑은 더 깊고 성숙해요.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르지만 서로의 빈 곳을 채우고 상처를 감싸주는 동반자가 됐으니까요. 다음 가을, 우리는 울릉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영수 씨는 섬에서 시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늦은 봄에 피운 내 인생의 꽃은 젊은 날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세월이 준 지혜와 여유가 더해졌으니까요. 지금 나는 행복해요.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였던 내가 이제 수진으로 사랑받는 게 기뻐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영수 씨와 함께라면 그 시간이 감사할 뿐이에요. 황혼의 사랑은 해질녘 노을처럼 짧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살아가요. 사랑엔 때가 있다고 하지만 사랑의 늦은 때는 없어요. 마음을 열면 언제든 찾아오는 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